2월 17일 국방위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동안 북한이 9차례 23발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우리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방위의 약자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방위의 가장 핵심은 적이 누군가, 우리 국가방위를 위태롭게 하는 적 또는 또 일반적인 용어로 위협이 누군가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북한입니까? 일본입니까? 당연히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국방위에서 쥐야창창 축창가만 외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1848년에 존 템플이라고 하는 전 영국 총리가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 뒤로 이것은 국제관계 역사에서 하나의 바이블처럼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1945년 8월 15일 이전 일본은 우리는 국가를 잃었지만 그때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을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 우리 한민족과 미국과 중국은 같은 편이었죠. 예, 일본은 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8월 15일 이후에는 누가 적이 됐습니까? 북한이 적이 됩니다. 북한이 적이고 예. 한반도가 우리가 안타깝지만 분단이 됐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하던 냉전 시대 때는 중국, 소련 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냉전이 해체됐지만은 중국의 대팽창과 러시아가 권위주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잠재적 위협이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핵 선제 사용까지 언급하면서 대남적화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북한의 군악발은 걱정조차 안 하고 오지도 않을 자위대 군악발을 선동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한일 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주변국에도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중국 봅시다. 이어도 카디죠 무시로 침공합니다. 동북 공정에 이어서 서해 공정을 하기 위해서 서해를 내화시켜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 안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실히 공유하는 일본은 모든 은행에서 시비를 걸면서 우리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만절필동이니 높은 산이니 이런 인식을 가진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지도라서 올바른 인식이라고 보십니까? 저희 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이 여러 가지 하는 행태, 과거사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주변국 중에서 영토 직접 육지가 됐던 주로 바다를 통해서 됐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가치의 경계를 공유를 하고 미국을 매개로 미일 동맹, 한미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서 1945년 이전에 소위 구한말 시대처럼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려고 하면 일본은 아마 미국하고 당교까지 해야 될 겁니다. 자위대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다시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타지입니다. 있지도 않은 판타지에 걱정을 하면서 실제로 핵까지 앞세운 북한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비판하고 경계심을 제고시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또는 정치 집단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요. 자, 어제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몇 발 쏘았습니까? 저도 네 발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발이요. 그거 정확하게 그걸 하셨습니까? 탐지를 하셨습니까? 예, 탐지 정확하게 했고 1차 분석은 했고 그다음에 좀 더 정밀하게 한미가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발표 못하는 이유가 우리 탐지 능력이 좀 부족 공백이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한미가
너무 자세하게 그걸 노출했을 때 우리 정보 능력 노출이나 소위 보안상의 이유 때문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까? 보안상 이유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예. 그거를 예. 국민들에게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혹시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이 제한되는가 하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북한이 아주 낮게 날거나 변칙 기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2737 4대 가지고 저 따져보니까 공중에서 감시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상인, 해상이나 지표면 굴곡이나 제한사항 때문에 탐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737을 지금 현재 4대 가지고는 한 7시간밖에 공중 채공이 안 되니까 24시간 하려면 이제 8대를 해야 된다 해서 소요제기가 되어 있죠. 예. 소유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 뭐 계약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장관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SRBM이든 ICBM이든 쏠 때마다 핵 타격 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탑재 능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순항 미사일 KN-23 초대형 방사포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이 되었습니까?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진전돼 있을 거라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지금 최근에 북한이 이야기하는 전술 유도 무기 몇 가지 그 제시된 그 무기 체계에 탑재 가능하다라고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지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만간에 되기 때문에 분석은 분석이고 대비는 됐다는 전제 하에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800m 상공에서 북한은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하게 현재 상태로 말씀드린다면은 확실한 뭐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